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좀 미스터리한 사건이죠. 네, 초자연 현상 연구원 댄 리베라의 갑작스러운 죽음.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저도 자료 보면서 이게 참 이야기가 딱 나뉘는구나 싶었어요. 그렇죠. 하나는 이제 경찰이나 검시관 쪽의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사실들이고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다른 하나는? 뭐랄까 그 에나벨의 저주 같은 아주 뜨거운 전설 그런 이야기고요. 그래서 오늘 저의 임무는 이 자료들 속에서 이 두 이야기를 명확하게 좀 분리해보고 또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의 신화처럼 그 일부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. 네, 좋습니다. 사건은 2025년 7월이었죠. 게티즈버그에서요. 아, 게티즈버그, 유명한 곳이죠. 네, 거기 군인국립고아원에서 열린 악마들의 질주 투어. 그 마지막 날 밤 이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. 투어 자체는 잘 마쳤다고 하던데요? 네, 댄 리베라가 그날 투어는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바로 다음 날 아침에 호텔방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이 된 거죠. 아이고, 네,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. 당시 54세였어요.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확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군요. 공식 발표랑은 다른 그 소위 저주 이야기가 막 빠르게 퍼져나가고 맞습니다. 근데 이 댄 리베라라는 인물 그냥 단순히 연구원이라고만 하기에는 배경이 좀 더 복잡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이분이 NSPR이라고 뉴잉글랜드 심령연구협회 수석 연구원이었고요. NSPR이요? 네, 그리고 그 유명한 워렌 부부 중 로레인 워렌의 제자였습니다. 아, 제자였군요. 네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렌 부부의 좀 전통적인 악마학 세계랑 요즘 뭐 넷플릭스나 틱톡 같은 현대 미디어 중심의 초자연 현상 엔터테인먼트 그 사이를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워렌 부부의 유산을 뭐랄까 현대적으로 알리는데 좀 능숙했던 분이군요. 그렇죠. 틱톡으로 투어 홍보도 하고 그랬으니까요. 그 연결고리 역할이 참 흥미로운데 워렌 부부 하면 또 그 에나벨 인형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아, 네네, 그렇죠. 이 인형이 이번 사건의 중심에 딱 등장하는 거죠? 맞습니다. 워렌 부부가 그 악령 들렸다고 결론 내린 바로 그 인형이죠. 네. 워렌 오컬트 박물관이 이제 문을 닫은 후에 리베라가 진행했던 그 악마들의 질주 투어의 어떻게 보면 핵심 전시물이 됐고요. 아, 투어의 인형을 직접 가지고 다녔군요. 네, 심지어 그 인형을 위해서 특수 봉인 케이스까지 직접 설계했다고 합니다. 직접요? 와, 그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군요. 네, 그런데 말입니다. 경찰 공식 발표는 이 저주 이야기랑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. 자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펜실베니아 주 경찰이 현장에서 뭐 특이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다. 이렇게 발표했죠? 네, 그리고 타살 혐의도 없다고 밝혔고요.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. 뭔가요? 리베라가 사망할 당시에 그 호텔 방에 에나벨 인형은 없었다는 겁니다. 아, 없었다고요? 그게 확인된 사실이군요. 네, 확인됐습니다. 이게 이제 에나벨 저주 서사랑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죠. 그렇네요. 인형이 없었는데 저주라니. 하지만 이 에나벨 저주 이야기가 이번 사건 때문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. 아, 원래부터 있던 이야기인가요? 그렇죠. 이건 뭐 수십 년 동안 워렌 부부 스스로가 구축해온 일종의 신화 같은 겁니다. 아하. 과거에도 보면 뭐 인용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죽었다거나 어떤 신부님이 인형을 무시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저주의 힘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. 그럼 이번 리베라의 죽음은 그 기존 서사에 그냥 새로운 비극적인 챕터 하나가 더해진 셈이네요. 정확합니다. 그런 맥락으로 퍼져나간 거죠. 근데 사실 워렌 부부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회의적인 시각도 꽤 있지 않았습니까? 아, 물론이죠. 자료 중에도 보니까 존 이켈 같은 회의론자들이 워렌 부부 주장이 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, 아니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이다, 뭐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회의론자들은 워렌 부부의 방법론이나 결론에 대해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왔죠. 그리고 그건 리베라가 이어받은 유산의 일부이기도 하고요. 그럼 비판적인 시각은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? 중요한 건 이 사건을 둘러싼 반응이 단순히 믿는다, 안 믿는다 이걸로만 나뉘는 게 아니라는 점 같아요. 아, 워렌 부부와 리베라가 구축한 그 서사 자체의 힘, 그리고 동시에 그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, 이 모든 게 다 얽혀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게다가 사건이 벌어진 장소, 게티즈버그, 이것도 무시 못해요. 아, 장소의 상징성 말씀이시죠? 네, 남북전쟁의 그 엄청난 비극과 온갖 유령 이야기가 얽힌 곳이잖아요. 뭐랄까, 미국의 유령 수도 같은 느낌? 그런 곳에서 악마 인형의 관리자가 사망했다. 확실히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이네요. 그렇죠.
장소가 이야기를 더 극적으로 만드는 거죠. 이 초자연 현상 커뮤니티 내에서도 반응이 좀 갈렸다고 하던데요. 네, 동료들은 대부분 이제 그의 인품을 기리면서 애도했지만 일부에서는 좀 선정적인 추측들이 막 나오기도 했어요. 어떤 추측들이요? 뭐 역시 저주다, 아니다, 뭐 이런 얘기들이죠. 근데 고스트 헌터스의 제이슨 혹 같은 사람들은 고인을 존중해라 이러면서 그런 추측들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요. 균형 잡힌 목소리도 있었군요. 네, 한편으로 NSPR 그 단체는 리베라를 기리면서 투어를 계속하기로 결정을 했어요. 아, 투어를 계속한다고요? 네,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 자체가 이제 그 투어 이야기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시사하는 거죠. 와, 정말 복잡하네요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?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확실히 분리된 두 개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하나는 이제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공식적인 의학적 조사 결과, 이게 나올 거고요. 다른 하나는 댄 리베라의 이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새로운 장이 더해져서 더 강력해진 그 에나벨 저주라는 전설, 이 두 가지인 거죠. 평생 미지의 이야기를 탐구하고 또 대중에게 알리는 데 헌신했던 인물이 네, 결국에는 자신이 알리는 데 기여했던 바로 그 신화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네요. 참 아이러니합니다. 정말 아이러니하죠. 공식적인 사인이 결국 무엇으로 밝혀지든 간에 그의 이야기는 이제 에나벨 인형의 이야기와 정말 뗄 수 없게 딱 엮여버린 겁니다.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깊이 파헤쳐본 내용들이 이 복잡한 사건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네, 재구성하는가, 그리고 때로는 이런 비극적인 죽음조차 어떻게 거대한 신화 속으로 흡수될 수 있는 걸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글쎄요, 앞으로도 계속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.